한겨레 신문 주주의 수는 69,565명입니다. 7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좌파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7만 명이 한겨레 신문을 위해서 돈을 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자유진영의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이렇게 힘을 합쳤을 때 언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언론 지형이 지금 자유진영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수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사회주의자 친구들은 이걸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자유진영에서 그거 될 것 같냐고. 심지어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님들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도도 안 해, 도전도 안 해. 그러니까 자유진영 언론의 지형이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창간할 때 727명이 시민기자로 참여하고 후원했습니다. 이거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제안을 하면서. 이거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프리진 언론사 경과보고. 그 경과보고라는 거는 운영진 회의나 혹은 기자단 회의,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일부 들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6.29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벌써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언론사를 설립하자라고 제안한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달타양님 강의를 청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자유진영 시민참여 언론 프리진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 언론사에서 기자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유와 민주가 한 발 더 진일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여러분께 언론사 설립을 제안 드렸던 게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에 1부와 2부 자유진영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언론사를 설립해서 우리 자유진영의 역량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유진영이 여론을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선도하고 이끌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유진영 언론사 구상과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그 당시에는 구상과 계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뒤인데요. 제가 말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구상한 내용들이 실현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안 되었을까요? 언론사라는 것을 시작할 때 저는 언론이란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 기자들마저도, 그리고 언론을 자유진영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을 자유진영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 제가 설립 제안을 한 이후에 1469명이 모여주셨습니다. 제가 밴드에 1000명 이상이 모이면은 여러분과 함께 언론사 설립 작업을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1400명이 모여주셔가지고 더 이상 빠꾸를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1차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토의하고 6월 29일에 6.29 언론사 창립대회를 하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또 그 계획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창립준비위를 통해서 창준위 사무국이라는 형태로 임시운영진이 결성되어서 6월 29일 창립대회까지 실무적인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창립준비위원회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2차 창립준비위원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2차 창립준비위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40명에 달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언론을 함께 만들려는 시민들의 이 열망을 보여주셨고요. 이 자리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 요분이 제가 보기로 달타냥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MBC 뉴스데스크 편집부장을 하셨고 MBC 보도국 부국장을 하셨던 달타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 프리진 미디어를 이끌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우리의 슬기로운 언론활동이라고 하늘신사님께서 첫 번째 자유진영 시민참여 언론의 기자가 되기 위한 소양교육을 이때 시작을 해주셨고요. 이게 1차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교육은요 6차 교육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유진영 언론 중에서 시민참여 기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곳이 있었는가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역사의 길을 만들고 닦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진영 시민 참여 언론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진이라는 이름이 이 당시엔 없었습니다. 자유지성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언론의 이름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언론 이름을 공모했고요. 그 공모 결과 프리진이라는 이름이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우리의 언론사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프리라는 말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를 뜻하지요. 진이라는 말은 매거진을 뜻하기도 하고요. 나아갈 진짜를 뜻하기도 하고요. 참 진짜를 뜻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진이라는 건 진실을 보도한다는 뜻이겠고요. 나아갈 진이라는 것은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겠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60명 정도의 준비팀을 만들어서 언론사 창립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디스코드에서 함께 6.29 행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언론사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달탄양 편집국장님이시고요. MBC 보도국에서 수십 년간 만들어 오신 노하우를 우리와 함께 프리즌 언론사라는 운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편집국장을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요. 네, 여기 계신 분은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조성환 교수님입니다. 아마 지금은 미국으로 출국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프리즌 미디어의 창립준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시민 참여형 언론사를 자유진영 우파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겠냐 했지만 창립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 저는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우리가 언론사를 시작하는 그 자리를 함께 빛내 주셨고요. 이분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창립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새록새록하죠. 벌써 6월 29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지났어요. 한 달 약 보름 전의 일입니다. 6.29 행사하면서 참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 여러분들 저한테도 많은 민원 주셨어요. 너무 빡센 거 아니냐,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6월 29일 행사를 60명의 우리가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보지 않은 그 상태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날 오전 10시에 리허설을 해서 완벽하게 실어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하나둘씩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1부 영상을 중심으로 잘라서 리버티 소셜에 올려드릴 예정에 있고요. 다음 주에 2부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립선언문 낭독하는 모습인데요. 5가지의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뒤에 계신 분들은 창립준비위원회 사무국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지역 지국을 구성하고 계시고, 프리진 창립준비위원회를 넘어서 이제는 프리진 언론사의 운영진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고 자유진영 언론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록새록하죠. 언론사 창립대회가 성료되었고요. 같이 준비한 분들 함께 모여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언론의 경험이 없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 기자가 되고 언론사를 만들고 또 후원을 받아서 이 언론사를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프리진 뉴스와 프리진 경제라는 두 개의 인터넷 언론사 매체를 창간을 했습니다. 창간을 했다는 것은 정식 창간이 아니라 임시 창간을 해서 현재 시민 기자들이 기사 연습을 하고 있죠. 프리진 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지고요. 프리진 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표방하는 경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고 결정 회의를 거의 5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로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작품인 것이죠. 직접 시민들, 여러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모든 일들과 성과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한글 로고고요. 네, 영문 로고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영문 로고가 처음에는 다른 형태였는데요. 윈즈일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영문 시안도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종합 매거진, 경제 전문 매거진으로 우리가 만든 언론사가 프리진이 되겠습니다. 네, 언론사 웹페이지입니다. 제가 임시 창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식 창간은 저희가 10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 이 기사 쓴 것을 코멘트를 해주고 첨삭을 해주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첨삭하는 내용들이 기자단 방에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민기자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첨삭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과보고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프리진경제 임시 사이트 주소고요. 프리진뉴스 임시 사이트 주소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오신 분들은 기자교육을 받는 분들이라 아마 기자로 등록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진경제 사이트입니다. 위에 주요 지수들이 티커 바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고요. 경제 사이트는 대개 이런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런 지수들이 이렇게 창의 형태로 나타나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프리진경제 사이트고요. 왼쪽에 보면은 정기 후원 신청, 오른쪽에 회원 가입이라고 있죠. 이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민기자가 될 수 있는 회원 가입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 시민기자 승급 요청을 하시면은 시민기자 승급을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기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볼까요? 사이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경제 금융 섹션이 있고요. 오피니언, 미디어가 있네요. 주식 증권, 경제지니까요. 부동산 건설, 코인, 교육 문화, 법률 정책 사회 안보, 국제, 지역 섹션, 라이프 섹션, 연재, 갤러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지다 보니까요. 주식 증권이 제일 먼저 있고 부동산 건설, 코인은 현재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 교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아토믹님, 넷달바님, 비트코인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네, 이분들이 지금 프리진경제에 필진으로 합류해 주셔가지고 좋은 글들을 지금 연습 기사로 써주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인 이렇게 나와 있죠. 반감기 공급 충격에 기반한 비트코인 가격 트렌드 예측 이런 형태로 비트코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 우리 프리진경제에 와서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코인, 경제금융, 법률정책, 사회안보, 국제, 교육문화, 라이프 섹션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 에세이, 지역지국 이런 형태로 모임, 투자수기, 요리, 여행, 문학, 창업, 맛집, 행사, 종교 이런 식으로 일단 2차 섹션을 뒀고요. 지역 한번 볼까요? 지역 전체 서울 지금 요 기사들이요. 요거 지금 다 우리 지역 기사에서 연습 기사로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우리 시민 기자분들, 자유진영의 시민 기자분들, 프리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쓰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듀란트님이 쓰신 글이네요. 대구 아리랑 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 아리랑 축제. 쭉 기사가 참 잘 나와 있죠. 남광채님의 기사, 제시카님의 기사 한번 볼까요? 여름방학 인공지능 체험 기회를 누려보자. 행사 기사가 올라와 있죠. 이런 좋은 기사도 있네요. 대구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이런 좋은 정보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기자들이 쓰고 달타양님을 비롯한 편집국에서 하나씩 교정을 해드리고 윤문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유행복님 부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주셨네요. 지금 연습 기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식으로 창간을 하면은 기자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피니언, 기사 제보 누르면 이렇게 기사 제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프리진경제 기사 제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에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를 만들 때도 우리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멋지고 참 짜임새 있고 구성이 탄탄한 홈페이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지역 게시판도 있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지역 게시판도 있습니다. 전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불경, 전라, 제주, 해외 이렇게 지역 게시판으로 지역의 소식도 나눌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사항이 만들어지겠고요. 요런 데 이제 배너를 넣을 수 있게 돼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배너 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요 프리진 경제하고 프리진 뉴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직접 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프리진 뉴스 사이트 볼까요? 프리진 뉴스 사이트는 종합지고요.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진 뉴스는 뉴스라는 말에 걸맞게 종합지고요. 경제는 경제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진 뉴스 사이트 볼까요? 네, 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라이프, 오피니언, 지역 소식, 경제, 과학 IT, 사회, 국제, 교육 문화, 미디어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리진 뉴스 사이트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다 우리 시민기자 여러분들이 써주고 계신 거예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경제 데이터 프레드 활용법 볼까요? 경제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좋은 정보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처음 프레드 데이터 차트를 들고 올 때 프레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동산 유튜브 경제 방송들이 제가 이야기한 이 데이터 차트를 사실 거의 모사해가지고 많이 쓰고 그랬었죠. 4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중간은 없다 님께서 경제 데이터 프레드 활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사용법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경제 데이터를 능숙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중간 없다 님께서 시리즈로 아마 이거 쭉 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지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경제지표를 프레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경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프리진 경제하고 뉴스에서 좋은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써주고 계시고 이런 기사들이 기존에 있던 언론에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내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인사이트를 훨씬 더 넓고 깊게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은 없다님의 멋진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친환경 관련주 폭락하나 이런 좋은 기사도 있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에너지 산업 투자 전망.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연습 기사고요. 우리가 정식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경에 창간 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 기사들이 이제 정식으로 사이트가 런칭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마련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게 임시 사이트라서요. 프리진 뉴스를 이렇게 직접 사이트 접속하면 오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임시 사이트에 들어가는 주소가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 따로 있고요. 공지사항에 미카사님이 잘 올려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오셔가지고 기사 연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한 거죠. 펜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우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언론운동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프로젝트로 뉴스토론 플랫폼으로 아리송닷컴이라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원지국에 계신 딥블루시님께서 제1차 창립준비위원회 때 제안해 주셔서 직접 사이트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리송닷컴이라고 뭔가 뉴스가 아리송할 때는 아리송에 들어와 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리송닷컴에 들어오시면은 핫이슈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핫이슈 누르시면 이렇게 뉴스 토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뉴스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시면 조회수가 꽤 많네요. 300회도 있고 538회. 트럼프 총 맞았을 때 핫이슈를 가지고 제니퍼님이 올리신 글이 조회수가 538회에 댓글도 14개나 달렸네요. 경악, 이재명을 위한 여론 조작, 댓글 공작 고발. 네, 이런 뉴스토론 글도 있네요. 여론 조작 사이트 바로가기.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군인가요? 가볼까요? DDD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댓글 정화 작업들을 하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야, 이거 보세요. 연합뉴스. 고지 선점, 화력 지원, 추월 가능. 이거 지금 이 좌파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댓글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세, 열세, 보통, 나쁨, 우세, 보통 이런 식으로 댓글 작업들을 쭉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좌파 친구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불법 여론 조작 사이트 바로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보도 아리송닷컴에서 글로써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댓글 선점을 위한 조작을 하는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할 건가요? 이런 여론 조작이 만연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좌파 사회주의자 친구들이 하고 있는 여론 조작 댓글 공작 이런 것에 우리도
당연히 힘을 길러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참여를 통해서 여론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론을 이끌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론은 사실상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꽃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수의 지지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든지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해가지고 다수 의견에 내가 따라가는 결과도 생기면서 여론이 왜곡되고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SNS 플랫폼이라고 해서 리버티 소셜을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자유진영 SNS, 리버티 소셜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경제 지식과 정치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나누자라고 해서 리버티 소셜 SNS를 지금 운영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버티 소셜에 올라오는 좋은 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개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리버티 소셜 이렇게 쳐보시면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에 컴퓨터로도 가입할 수 있고 또 모바일로도 접속을 해가지고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리버티 소셜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AI라고 있어요. AI 누르면은 이렇게 AI도 현재 데모 버전이지만 우리 개발자인 찬놀님이 다양한 AI를 실험하고 있고 특히 보면 요 아래 언론이라고 있죠. 요거 언론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신문 기사의 초안 작성, 작성한 글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교정도 AI가 해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아 신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넷달바님 감사합니다. 리버티 소셜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리버티 소셜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중심 매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프리진이 미디어 그룹처럼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진 뉴스, 프리진 경제, 아리송닷컴, 리버티 소셜 이렇게 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 4개의 구상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도 하기 힘든데 이 4개의 구상이 되겠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거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고 어떤 거는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실험을 해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프리진 뉴스와 프리진 경제 중심으로 시민 기자님들이 계속 연습 기사를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자 교육에 온 것도 연습 기사를 쓰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시민들이 기자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리고 6.29 행사를 마친 다음에 7월부터 프리진 정기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피나눔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리진 미디어의 정기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왜 이 처음에 미디어 제안했을 때 밴드에 10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그때 후원을 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상과 계획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후원을 받는 거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한 이후에 후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지 저라는 사람이 언론사를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뭔가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뭐를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게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여러분들이 보신 이후에 내가 동참해서 이 운동에 함께 해야 되겠다 혹은 이 운동이 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왜 하는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언론이 정말 될 건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6.29 행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후원에 참여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6.29 행사할 때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1000명이 들어왔을 때만큼 뭔가 열기가 활발하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더 단단하게 결속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민기자들의 채팅방에 모여있는 분들이 137명이고 시민기자로 프리진경제와 뉴스에 가입한 분들이 160명이에요. 시민기자가 160명 정도가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멤버십이 형성되고 우리 사이에 결속력이 만들어지고 지역 모임을 하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만든 게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들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튼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형태를 만들고 갖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9월 말 10월 초가 돼서 연습 기사의 시기를 끝내고 정식으로 창간을 하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내가 기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프리즘 미디어를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게 만들어야 여러분들 시민 기자들이, 후원자들이 자신 있게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자유지성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대, 도와줘봐 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창간을 한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주변에 이야기하고 주변에 후원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 자유진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언론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진영은 사실 이런 운동이 없었어요. 이런 언론운동,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언론운동이 없었다고요. 사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접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그 소식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데 전국의 시민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회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건데, 자유진영의 시민들이 이걸 전할 수 있는 매체, 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매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진영에서 매주 집회를 해요. 그럼 그 집회의 목소리를 담는 매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왜 기성 언론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안 담느냐? 왜 안 실어주느냐? 그걸 계속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그럼 불만을 표시하지 말자. 간단하다. 만들면 된다.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싣고 싶은 기사를 내가 기자가 돼서 쓰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 나가면은 그 집회에 참여해서 사진을 찍고 받은 느낌들을 직접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사를 여러 군데에 소개하고 퍼다 나를 수도 있겠고, 그게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6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네이버에 정식으로 그 언론사가 등록될 수도 있겠고요. 그 신청을 해서 통과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목소리와 스피커를 키워나가는 거죠.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지만 말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그 답답함을 해소해야 되고, 어떻게 해소하냐? 언론사를 만들고 우리가 직접 펜을 가지고 칼처럼 휘두르면 된다는 겁니다. 펜이 칼보다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인들의 답답한 점을 지적해서 기사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가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고, 암 걸릴 것처럼 우울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저 혼자서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시민기자로서 다양한 기사를 써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쓴 연습 기사가 몇 개입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좌파 사회주의자 친구들이죠. 한겨레 신문사 주주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겨레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낸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하죠. 한겨레 신문에 돈을 낸 사람들이에요. 자본금을 낸 사람들이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의 수는 몇 명일까요? 좌파 매체 중에 대표적인 게 한겨레, 경향, 오마이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죠. 한겨레 신문 주주의 수는 몇 명일까요? 백곰님 200명, 최홍규님 10,000명.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좌파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박은희님 27,000명. 자유진영 우파에 10,000명이라도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언론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저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주주의 수는 69,565명입니다. 7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좌파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7만 명이 한겨레 신문을 위해서 돈을 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자유진영의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이렇게 힘을 합쳤을 때 언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언론 지형이 지금 자유진영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수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사회주의자 친구들은 이걸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자유진영에서 그거 될 것 같냐고. 심지어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님들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도도 안 해, 도전도 안 해. 그러니까 자유진영 언론의 지형이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언론을 해본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언론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죠.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마이뉴스가 창간할 때 727명이 시민기자로 참여하고 후원했습니다. 이거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제안을 하면서. 이거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에 1000명이 모이시면은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밴드에 1000명이 모인 거랑 후원을 하는 분이 1000명이랑은 틀린 이야기죠. 밴드에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밴드에 오는 건 접속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자유진영의 언론을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주주의 마음으로 후원을 하는 거는 틀린 이야기라고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계획만으로 여러분들한테 후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이 후원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오마이뉴스의 후원자 수는 몇 명일까요? 공개된 후원자 수가 2019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예전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오마이뉴스의 후원자 수는 몇 명일까요?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는 시민 참여 언론을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마이뉴스는요, 2019년 기준으로 10,000명입니다. 이 10,000명은요, 10,000원 이상을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10,000명이 10,000원을 내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유진영에 이럴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10,000원씩 내면 얼마죠? 1억 원이죠. 후원금으로 1억 원씩이 들어와서 기자들을 채용하고 기사를 생산하고 언론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분이 지금 과방위원장 하고 있는 최민희라는 분입니다. 최민희 국회의원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매체의 효시인 오마이뉴스를 지원하는 것이 언론개혁이래요. 오마이뉴스를 지원하라고 정치인들이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오마이뉴스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좌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오마이뉴스를 후원한다는 거예요. 자유진영에 이런 운동이 있어요? 자유진영에 어떤 정치인들이 자유시민들의 스피커가 필요하다. 수많은 자유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여론을 만들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는 대한매체를 만들어야 된다.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진영에서 시민 참여형 언론, 진정한 시민 참여 언론을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유진영에서 언론운동이 얼마나 좌파에 비해서 미약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개의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진행시켜 나가는 결실과 성과가 보이고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정기 후원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프리즌 정기 후원은 10,000원부터 가능합니다. 오마이뉴스 후원자 10,000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마이뉴스가 창간할 때의 727명을 우리 자유진영이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0월 초에 지금 창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시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가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시민 기자들이 지금 160명 넘게 가입을 해서 연습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마이뉴스 창간할 때는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피나눔 플랫폼으로 7월 5일경부터 후원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8월 9일 기준으로 정기 후원자를 제가 세보니까 217명이더라고요. 월 후원금을 5일을 결제 기준으로 잡아서 4일까지 한 달을 체크해보니까 월 후원금이 약 51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월 후원금으로 우리 편집국, 달타냥 편집국장님과 데스크에 함께하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한 비용으로 다 쓰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2개의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개발 비용은 다른 데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사실은 직하22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엄청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기 후원자 현재까지 217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월 후원금 500만 원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스크를 만들고 우리 프리진 미디어 편집국장으로 달타양님을 모실 수 있었고, 그리고 야옹이님을 데스크로 모실 수 있었고, 연합뉴스 전재기사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후원금이 모이면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공간에서 모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후원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계획에서 잠시 보류된 상태이죠. 월 후원금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프리진 TV도 만들 수 있겠고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운영진회의 때 프리진 TV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프리진 TV를 만들려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공간적인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후원금으로는 프리진 TV를 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기획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후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면 그 후원금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프리진 TV의 형태로 방송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도전해보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언제까지 좌파 언론이 부럽고 저렇게 되어야 하고, 우파 언론이 답답하다고 하고,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할 것이냐. 메이저 언론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자유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작은 돈으로 월 1만 원 후원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프리진 자유지성 미디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창간 주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제가 3달 전에 자유진영 언론사 구상과 계획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고 할 때 그 늘어난 기업 가치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형태, 후원자들에게 돌려드리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돌려드리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후원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한 금액 총액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원 주주 시스템을 만들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스톡백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후원인이 아니라 모든 좌파 매체나 모든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후원만 받는데, 우리 프리진 미디어는 후원인이 곧 주주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그래서 후원 주주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라윤님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사라윤님이 서울지국 모임할 때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많은 금액 후원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이 성장한다는 거는 언론도 주식회사거든요. 언론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오마이뉴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오마이뉴스는 창간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됐어요. 창간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110억을 투자받았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께 저는 어떻게 제안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기업이 성장한다고 할 때, 프리진 미디어, 언론이 시민 기자들의 참여와 함께 성장한다고 할 때 투자 유치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당연히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투자 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 평가 당시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던 후원금 총액을 주식으로 산정해서 전환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운영진에서 그러면 창간 주주들한테 혜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때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창간 주주들한테는 우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정식 창간을 할 거니까요. 창간 대회도 할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창간 주주 혜택은 뭡니까? 그때 운영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곱하기 2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혜택이라는 게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주들의 의견으로. 창간 주주의 혜택과 창간 이후에 후원하는 주주의 혜택은 달라야 되니까, 그때 운영진에서 나왔던 얘기가 창간 주주한테는 곱하기 200%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은 우리 후원한 금액의 2배가 돌아온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영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2배라고 써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주주는 명확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창간 주주의 닉네임과 이름을 정확하게 9월 말까지 체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실어 놓을 겁니다. 프리진 뉴스와 프리진 경제 홈페이지에 창간 주주를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그 이름들을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매체 소개 나오잖아요. 매체 소개하면은 프리진 경제 인사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달타양님의 인사말이 쭉 적힐 거라는 겁니다. 편집국장님이.
그 다음에 요 옆에 별도의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창간 주주가 프리즌을 만들었던 역사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해놓은 분들이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그 정성과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훗날 만약에 우리 프리즌 미디어, 프리즌 뉴스, 경제, 언론이 더욱 커져가지고 자유진영, 시민 참여 언론의 원탑이 된다면은 그러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돌아온 기업 가치를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9월 말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 홈페이지에 매체 소개 옆에 창간주주 명예전당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이름들을 거기에 크게 새겨 놓아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 후원 아직 안 하셨다면은 지금 창간을 위해서 작업들이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소식들을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서 확인하시고 또 후원에도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프리즌 언론사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냐? 프리즌 언론사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자유진영 시민참여 언론입니다. 제가 최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최초입니다. 자유진영이 160명 지금 우리 기자들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시민 참여로 언론의 지역지국 체계를 갖추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자유시민들의 기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자유진영 언론의 새로운 역사와 지평을 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 프리즌이라는 미디어의 이름은 자유진영 언론 운동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한경오라고 하는 것처럼 조중동 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여론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 진실을 보도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체계를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맨 위에 프리즌 편집국이 있고요. 데스크와 부장단이 있고요.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교육문화부, 과학부, 국제부, 사진부, 전국 지역부가 있습니다. 각 부장님들이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팅창에 보이는 박은희님은 사회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부서별 체계가 현재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의 채팅창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소속된 기자방만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다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프리즌 데스크 7명입니다. 부장단 23명, 국제부 13명, 정치부 11명, 경제부 27명, 교육문화부 27명, 전국지역부 20명, 사회부 24명, 과학부 13명, 사진부 9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채팅창이 돌아가면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기사를 올리고 그러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게요. 자유진영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프리즌 경제, 프리즌 뉴스에 시민기자로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 뉴스룸으로 연결됩니다. 보면 옆에 프리즌 경제라고 조그맣게 나와 있고요. 뉴스룸이라고 나와 있죠. 기사 작성하고 있으면 작성 중이라고 나오고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반려가 되기도 하고요. 승인이 되기도 하죠. 기사 쓰기, 기사 목록, 승인 관리, 댓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사 작성 시스템 뉴스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기자들이 시민기자 160명이 지금 연습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10월 초에 창간할 때까지 기사 작성 연습을 하고 있어요. 기사 작성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씩 기사 작성을 하고 편집국에서 첨삭을 받고 있습니다. 편집국에서 코멘트를 해주고 반려를 하면 다시 써서 승인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현황은 어떠냐? 지금 연습 기사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연습 기사가 현재 올라온 승인된 기사가 358개고요.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미승인 기사, 데스크 큰일 났습니다. 65개의 기사를 다 검토하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미승인 기사가 65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회원이 160. 요게 시민 기자들이 가입해가지고 현재 글을 쓸 수 있게 세팅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명의 기자들이 현재 약 420개 정도의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기사가 65개, 연습 기사로 지금 출고된 게 지금 승인이 된 게 358개. 그럼 이게 420개예요. 제가 처음에 2개의 매체를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프리즌 경제에 50개, 프리즌 뉴스에 50개. 그래서 100개 정도면은 2개의 홈페이지를 창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사가 몇 개죠? 100개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치로 잡은 게 9월 말까지 100개를 가지고 창간호를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몇 개 썼죠? 420개 썼죠?
목표치의 400%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자유시민들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해왔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데스크가 힘들어요. 65개 지금 이거 검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양질의 기사를 올려주고 있으면서 데스크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너무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실제 프로 기자들처럼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직 개국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10월 초에 우리 언론사 창간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확정이 되면은 국회 공간에서 프리진 뉴스, 프리진 경제의 창간대회를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기사들이 그 창간 심포지엄 내지 창간 세미나의 형태로 직접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획을 선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쓴 기사들이 우리의 목표치를 다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8월 9일이잖아요. 9월 말에 창간 목표였잖아요. 2개월 남았거든요. 저는 2개월 뒤에 지금 우리 기사 몇 개 될까요? 저는 지금의 속도를 생각해보면은 1000개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창간을 할 때 시민 기자들이 쓴 기사가 1000개가 되는 이런 시민 참여 매체가 존재한 적이 있었냐? 저는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카사님 말씀처럼 2개월 전에 우리가 처음에 사이트를 벽돌처럼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면서 회의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때는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기자 체계를 만들고 부서 체계를 만들고 기자교육, 오프라인, 온라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각 지역 지국에서 오프라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지역 기사를 쓰는 것을 독려하고 서로 그 소식을 확인하고 서로 기사 쓰는 걸 도와주고 편집국에서 첨삭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의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는 이게 자유진영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창간을 할 때 국회에서 행사를 할 건데요. 아마 국회 세미나실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후원 주주님들하고 시민 기자님들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성대하게 창간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프리진 뉴스하고 경제는 기사 상호 송고 시스템이 가능해요. 그래서 뉴스에 쓴 기사를 경제로 송고할 수도 있고 경제에 송고한 기사를 뉴스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종합지나 경제지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경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 기자 승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민기자로 승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사 쓰기, 마이 홈 이런 게 여기 로그인 버튼 옆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기사 쓰기를 누르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뉴스룸으로 연결이 돼요. 시민 기자가 되신 분들은 이 뉴스룸에 들어가 가지고 기사 쓰기 버튼을 통해서 기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쓰셔도 되고 뉴스에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상호 송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원가입하시고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 승급, 시민기자 승급 신청하시고 채팅창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승급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기사를 쓸 수 있고 마이홈을 누르면은 뉴스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쓴 기사를 일괄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서 물어봐 주시거나 본 영상을 보신 다음에 본 영상의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또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프리진 언론사의 의미와 가치는 뭐냐? 최초의 시민 참여 지역 지국 체계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시민들이 시민 기자로 참여하는 지국을 만드는 일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자가 돼가지고 지역 지국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지국, 경기지국, 인천지국, 강원지국, 대전, 세종, 충청지국, 대구, 경북지국, 부산, 경남지국, 전라, 제주지국, 해외지국까지 이렇게 9개의 시민 기자들이 모여서 지국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프리진 미디어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에서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역사회를 바꾸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도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또 진짜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국에만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른 지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 프리진 언론사 시민 지역지국 채팅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지국, 부울경,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제주, 서울,
대전, 세종, 충청, 강원 해외 있죠. 경기지국 101명, 서울지국 107명, 부울경 37명, 대전, 세종, 충청 41명, 강원 23명, 인천 32명, 대구, 경북 27명, 해외 15명, 광주, 전라, 제주 24명. 이렇게 채팅창들이 돌아가면서 특히 지역지국 같은 경우에는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친밀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이슈를 나누고 지역에서 해야 할 목표와 과업들을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 지국마다 국장님, 부국장님이 다 계십니다. 백곰님 제가 설명드렸지만 부울경의 부국장님이시죠. 그리고 봄봄님 서울지국 국장이시고 경기지국 국장은 힐링님이고요. 대전, 세종, 충청 하얀미르님, 강원에는 봄내님 이렇게 다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제시카님, 광주, 전라, 제주의 지연둥님, 인천의 하늘신사님 이렇게 지금 다 지국장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어 부울경의 지국장은 대학생인 포인팅님이 현재 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 국장과 부국장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프리즌 언론사 시민 지역 시민 기자들의 지역지국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다 실을 순 없어서 일부만 실어봤습니다. 요건 부울경 모임이죠. 서울 모임, 경기 모임.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멸공반점에 번개를 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멸공반점의 인터뷰도 힐링님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역지국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 경기 모임에서는 달타양님이 또 경기 모임에 오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언론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진영 시민기자들의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쌓아가고 있죠. 첫 번째 기자교육으로 하늘신사님이 슬기로운 언론활동이라는 강의를 해주셨고 2차 기자교육 야옹이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기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강의해 주셨고요. 3차 기자교육은 기사 작성의 실제와 연습, 4차 기자교육은 출입처 기자의 활동 노하우, 요거는 기자단 킥오프 모임으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활동 노하우 강의가 이루어졌었죠. 5차 기자교육은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개최가 됐고 오늘이 6차 기자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민 기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이 시민 기자들이 직접 우리 프리즌 미디어에 기사를 쓰기 위한 연습들을 차차 해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프리즌 언론 기자단 오프라인 킥오프 미팅 회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40명 정도가 또 모여가지고 직접 현직 기자로부터 출입처 기자로서의 노하우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PPT를 통해서 지금 미카사님이 지금 프리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 기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또한 우리 프리즌 언론사의 아주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유시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차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6차 강의는 프리즌 미디어의 편집국장을 맡고 계신 달타양님께서 오늘 6차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고요. 계속 앞으로도 7차, 8차, 9차, 10차 계속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자료로 남길 거고요. 이 기록을 남겨가지고 우리 프리즌에 오는 분들이 누구라도 기자로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언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게 기사화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언론 차원에서의 팩트체크는 분명히 돼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유진영에서 내고 싶어하는 목소리들을 여과 없이 담아내고 싶다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프리즌 미디어에서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선거 부정팀도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선거제도의 대안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도 창간호에 실리고 우리 창간 행사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박은희님 말씀처럼 우리 프리즌이 걸어온 길도 이렇게 계속 남기고 있으니까요. 백서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프리즌 미디어가 자유진영의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언론이 좀 더 커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여론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프리즌에 후원하는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올바른 언론을 만드는 길입니다라고 우리 자유진영의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기자들이 160명 조금 있으면 200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민기자들이 200명이 아니라 300명, 400명, 1000명, 2000명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자유진영 시민참여 언론의 모범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프리즌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그 때를 저는 꿈꾸는 거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1부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6차 프리즌 기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듣고 배우고 좀 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차 교육은 기사 쓰기의 실습과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우리 프리즌 편집국을 맡고 계신 발탄양 편집국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